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지난 14일 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교활한 술책이자 내용 없는 빈 껍데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코리아의 현 집권자가 1970년대 초 유신 정권이 떠들던 대화 없는 대결로부터 대화 있는 대결 정책을 그대로 본따려는 것 같다며, 그런 생각이라면 대화요 뭐요 하는 연극을 차라리 걷어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 강조하고,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코리아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도 16일 박근혜 정부의 모든 반북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며 최후 통첩장을 발표하고,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모든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 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결의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화를 시사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정책국은 미국과 남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첫째로 지금까지 우리를 반대하여 벌여온 모든 도발 행위들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사죄하여야 하고, 둘째로 다시는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하여야 하며, 셋째로 당면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끌어들인 핵전쟁 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재투입 시도를 단념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북의 김일성 주석, 김정일 총비서, 김정은 제1비서가 1957년 4월 8일부터 56년간 159차에 걸쳐 대를 이어가며 동포교육과 장학에 5,316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의 노동신문은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정은 제1비서가 22억 3,700만 원이란 막대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준 데 대해 드리는 감사 편지를 게재하며 이와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미 국무장관 존 케리는 13일 새벽 발표된 한미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북코리아의 비핵화를 전제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13일 중국 방문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을 만나 현재 중요한 것은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위협을 처리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아베 총리 등과 만난 일본 방문에서는 도쿄 공대에서의 연설을 통해 북코리아는 이미 한 약속들을 존중할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6일부터 8일 워싱턴을 방문해 7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박 대통령은 남미동맹 60주년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 방향,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관련 동조 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코리아 언론들은 해외 바이어의 계약 취소 요구권을 보도하며 개성공단 중단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언급, 개성공단이 사실상 중단될 경우 북은 매월 80억 원의 손실을 입고 남은 정부 조달금 2조 3,600여억 원을 비롯해 총 6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공단을 통틀어 매월 1,500에서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번 노원병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면서도 안철수 국회의원 들어오시면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국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 단일화에 대해 우리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모양 좋게 해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앞으로의 선거가 단일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더 염려가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4월 보선이 약 이렇게 끝나지만 10월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이 단일화되지 못하면 과연 거대 새누리당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베네수엘라 집권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 마두로 후보가 우고 차베스의 후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4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선거에서 집권여당 후보인 임시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50.6%를 득표해 차베스의 후임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친서방 친기업 성향의 보수야권 후보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49.0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주재 북코리아 현학봉 북대사가 15일 런던에서 열린 영국 공산당 주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먼저 전쟁 도발을 한 것은 미국이며 북은 이에 맞서고자 핵개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대사는 이날 11분간의 영어 연설에서 최근 로이터, BBC,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 모든 영국 매체가 코리아 반도 긴장 상태를 다루고 있다며 그들은 마치 우리가 먼저 전쟁 도발을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과 남코리아의 선도발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1950년 이후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한 건 미국이었으며 자위력을 위한 핵개발과 핵보유를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합참의장 마틴 댐프시가 21일부터 7일간 남코리아, 일본, 중국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승조 합참의장과 남미연합사령관 겸 주남미군 사령관 제임스 서먼 등을 만날 예정이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방위성 및 자위대 고위 간부들과 회담 후 중국을 찾아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양국 협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현지 시각 13시 파리 소르본 대학 근처 메종대민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가 주최하는 제2회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존중,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어 올해 코리아의 평화, 북미 평화 협정 체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프랑스, 독일, 베트남 등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보석화 활동가 15명이 발표자로 참가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코리아 반도 정세와 맞물려 정치와 경제, 철학과 역사, 국제법과 주권, 인권과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수준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의 사회를 본 코리아 국제포럼 코오디네이터인 조덕원 21세기 코리아 연구소장은 어떤 식으로든 코리아 반도의 긴장이 가셔지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첫째, 남코리아 미군이 철수하고 둘째, 미국 등의 북남코리아에 대한 내정 간섭 경제 봉쇄가 금지되고 셋째, 북남코리아와 미국 간의 불가침 선언과 정상적 외교관계가 수립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코리아 반도의 평화보장 체계를 주변국들이 보증하며 이를 동북아로 확장하는 동북아 평화보장 체계가 수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소장은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지고 화는 복으로 전환된다는 말처럼 현재의 코리아 위기는 코리아 민족과 국제연대 세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며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이 반전평화운동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하며 제2회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